베이킹에 들어갈 만한 재료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왼쪽부터 아보카도 오일, 그 다음 코코넛 오일, 기버터 이 정도를 쓰고 있고, 그 외에 한국 요리에는 참기름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, 그 외 샐러드에는 이제 다들 아시는 올리브 오일 이 정도로 쓸 수가 있어요.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보카도 오일부터 시작을 하면은,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요리 어떤 요리에든지 고온의 요리라든지 다 막론하고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오일이 아보카도 오일인데, 이거의 단점은 비싸다는, 네,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쿠팡 직구나 아이허브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, 요즘은 아이허브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쿠팡보다 대부분 다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쿠팡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요즘 대부분 하고 있고, 가격은 쿠팡 직구가 싼데 어떤 배송의 안정적인 그 일자를 적히는 거는 아이허브가 좀 안정적인 약간 그런 장단점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. 이게 세일할 때는 한 7,000원 이렇게도 살 수가 있는데, 세일 안 할 때 그때 들어가니까 막 10,000원, 15,000원, 뭐 12,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, 아이허브가 보통 한 12,000원 이상 하거든요. 500ml 기준으로 해서. 그러면은 저는 사실 좀 비싼 감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,000원 정도가 저희 마지노선인 것 같거든요. 때로는 쿠팡 직구까지 안 가도 로켓 배송에서도 이거를 10,000원 정도에 팔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 그 다음날 받으면서도 가격도 10,000원이니까 굉장히 좀 제일 좋은 상태이긴 한데, 이 오일을 살 때 절대 플라스틱 병으로 된 걸 사면 안 되는 거는 다 사실이라 생각이 되는데, 제가 그때 오일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었는데, 이 오일을 그 플라스틱 병에 파는 거는 거의 그 양심을 파는 행동이라고, 양심을 파는 회사라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플라스틱의 안 좋은 성분이 그 기름으로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, 그 플라스틱이 안 좋은 성분을 그대로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사면 안 돼. 그래서 유리병으로 되어 있느냐를, 그 오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척도적으로 보는 중에 하나고, 그 다음에 이제 성분 쪽으로 가면은 콜드 프레스드, 그러니까 이게 저온 압착이라고 그러는데, 이게 고온 압착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포도 씨유도 그렇고 해바라기 씨유도 그렇고, 이런 원래 성분들의 그 영양분을 다 파괴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콜드 프레스드, 그다음에 넌 GMO, 그다음 유리병,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당연히 유기농, 엑스트라 버진 이쪽이 좋기는 한데, 아보카도는 엑스트라 버진의 유기농 쪽으로 가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유리병에 뭐 이 정도 7,000원? 7,000, 이거 7,000원 되게 잘 산 것 같아요. 7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에서 좀 합의를 보는 선에서 사고 있는 편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에 뭐 저 뭐더라? 뭐 전을 부치거나, 뭐 한국 요리에도 그냥 두루두루 식용유자를 일부러 두루두루 쓸 수도 있고, 이게 베이킹에서도 저는 이제 버터 같은 걸 넣으라고 할 때 그냥 제 마음대로 약간 오일로 대체해서 넣는 편이거든요. 버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오일로 대체해서 넣는 편인데, 그 베이킹도 어차피 고온에서 굽는 거다 보니까 이 아보카도 오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은근히 베이킹에서 오일을 많이 쓰게 돼요. 그래서 베이킹 한 몇 번 하면 이게 확확 줄거든요. 네, 그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얘를 제가 쿠팡 직구나 아보카도에서, 아니 쿠팡 직구나 아이허브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떨어진 거를 발견했을 때 이제 배달을 시켜서 오려면은 한 이제 뭐 일주일 이상 넉넉 잡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일주일까지 못 버틸 것 같을 때,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가까운 롯데마트에 가서 뭘 대체할 만한 오일이 있나라고 봤는데, 뜻밖의 유리병이면서 이게 4,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25도씨라고 적혀 있어서, 이게 뭐 저온 압착을 했다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냥 가격 싸고, 그다음에 유리병으로 돼 있어서 얘를 샀어요. 다음으로 소개드릴 게 이제 코코넛 오일인데, 코코넛 오일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, 이게
그러니까 피부에 발라도 정말 좋고, 근데 피부에 바를 때 저는 약간 아쉬웠던 점이 이게 그러니까 용기를 돌려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퍼서 써야 되는 형태여서 이게 용량도 대부분 되게 많은데 약간 오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, 이제 코코넛 오일이 또 겨울이 되면은 딱딱하게 굳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덜어 쓰는 용기식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사실 코코넛 오일도 베이킹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오일인데, 이 오일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겨울에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. 그래서 베이킹에 쓰려면 중탕을 해서 녹여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귀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에는 좀 쓰는데 겨울에는 베이킹용으로 쓰기 굉장히 좀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아보카도 오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코코넛 특유의 향이 베이킹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뭔가 좀 더 달달하고 그런 플러스 효과를 내기는 하는데, 네, 얼지만 않으면 베이킹용으로 굉장히 좋은 오일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기버터인데, 이것도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비싸게 팔아요. 그리고 아이오브에서도 지금 13,000원에서 15,000원까지 갔나? 아이오브가 갈수록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. 너무 비싼데 이거를 저는 쿠팡 직구해서 11,000원인가? 12,000원인가? 아, 그러면 아이오브가 거의 한 15,000원에 파는 것 같아요. 한 12,000원 정도에 지금 368g에 이제 12,000원 정도로 샀는데, 이게 사실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가격도 좀 있고, 그리고 그 평도 보면 호불호가 되게 갈려서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, 그래서 살까 말까 되게 망설이다가 샀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이게 뭐 정제 버터라고 그래서 그 몸에 해롭지 않은 뭐 콜레스테롤이 없는 버터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. 약간 순수한 버터 향 같이 저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에서 굉장히 좀 좋게 느낀 타입이었고, 이걸로 그 저거더라, 그 베이킹도 되게 잘 어울리고, 그 다음에 이걸로 볶음밥, 그 다음에 뭐 계란 뭐 이런 걸 하면은 이 특유의 버터 냄새 때문에 굉장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, 냄새도 그냥 확 버터 향미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 기 버터하고 코코넛 오일하고 굉장히 좀 겹치는 것 같아요. 약간 사용이. 그러니까 둘 다 향이, 특유 향이 너무 강하고, 둘 다 계란이나 아니면 토스트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. 그래서 그리고 약간 딱딱해서 수저로 퍼서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겹쳐서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겹치는, 그러니까 당연히 미묘하게 다른데 향도 다르고 미묘하게 다르지만 어느 정도 한 50% 이상 사용이 겹친다 그러면 저는 좀 한쪽으로 줄이고 싶어 하는 편인데, 그래서 사실 기버터를 한 번 사고 두 번 더 살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더 산 이유가, 그러니까 이걸로 썼을 때 그 만족도가 더 높아요. 그러니까 그 특유의 버터 특유의 버터를 뭔가 먹고 싶은, 버터 냄새가 되게 맡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때, 뭐 스테이크를 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때 얘를 쓰면 굉장히 되게 만족할 수가 있어서.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요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얘는 이제 아보카도 대체품이었고, 그래서 이거는 아무데나 다 쓴 오일. 그 다음에가 이제 참기름인데, 제가 그 기름에 관련된 책에서 봤을 때 들기름은 2주가 넘은 거는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들기름, 제가 뭐 사실 요리를 막 되게 많이 하고 뭐 저희 집 식구도 되게 적은 편이고, 그래서 이만한 병을 2주에 한 번씩 쓰는 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이보다 작은 것도 그렇고. 그래서 2주가 지나면 완전히 산화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먹는 게 더 독이 된다라고 해서 들기름은 그 책을 본 이후로는 안 쓰고 있고요. 참기름도 근데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참기름은 사실 너무 비싸서 저는, 그러니까 뭐 시중에 있는 대부분이 다 중국 참깨라고 하니까 국산 참깨 정도를 좀 찾아 쓰고, 얘는 뭐 오가닉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, 아무튼 그냥 국산 참깨만 돼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건 또 제가 25,000원
지금 얼마 주고 샀지? 그래서 검색했더니 25,000원을 주고 샀더라고요. 330ml에. 정말 너무 비싼 것 같고.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직구로 사거나 직구가 왜냐면 무조건 가격이 싸니까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. 근데 직구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 배송비를 제가 아끼려면은 막 4만 원 이상, 3만 원 이상, 아이어브는 4만 원 이상, 그러니까 40불 이상, 그다음에 쿠팡 직구는 29,800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 만 원 이하로 제가 사고 싶은 이 오일을 하나 사려면 무조건 4만 원을 맞추는 게 되게 좀 별로 살 것도 없는데 괜히 사야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국내에서 한살림 같은 데서 대체품을 사줄 수 있는 게 되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살림에서 되게 대체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특히 또 참기름은 외국에 잘 없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살림에서 보기는 보는데 한살림의 참기름은 제가 계속 그동안 안 썼던 이유가 약간 짠내가 난다는 좀 약간 부정적인 후기가 많았어요. 좀 후기를 많이 보는 편인데 특히 한살림은 굉장히 뭔가 그런 이런 쪽에 의식이 있고 좀 그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 한살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댓글을 보면 제가 댓글을 보고 배우게 돼요. 아, 이분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면은 요런 포인트를 더 봐야 되는구나. 뭐 약간 그러니까 뭐 왜 유리병으로 안 해주시나요?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야 되구나.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기름뿐만이 아니라 뭐 간장, 그 다음에 식초 이런 애들도 무조건 유리로 된 거를 사야 된다고 그래요.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용기로 된 걸 사면은 그 안에 그 내용물 안에 플라스틱의 그 유해한 성분들이 다 흡수가 돼서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살림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살 때도 이제 그 유리 용기로 됐느냐 할까 아무튼 너무나 중요한 그 척도가 되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참기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25,000원인 게 너무 저는 좀 비싼 것 같고 근데 이걸 이제 9월 7일이니까 제가 뭐 한 10월 달이나 산 것 같은데 한 3개월? 3개월도 안 썼네요. 3개월 전 남짓 쓴 것 같네요.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얘 아니면은 피코크에서 또 국산 참기름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썼는데 그것도 22,000원? 몇 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22,000원인데 그것도 아무튼 성분은 뭐 그냥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서 지금 고민으로는 그냥 참기름 먹지 말고 요리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. 네. 그 맛도 중요한데 사실 뭐 참기름 들어가면 더 맛있긴 하겠지만 뭐 없어도 그냥 먹을만 하고 아, 정말 이런 데서 또 사소한 고민이 되네요. 네.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올리브 오일. 이것도 당연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제일 좋다고 하고 이번에 이거는 쿠팡 직구로 새로 산 브랜드예요. 바디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바디아란 브랜드가 쿠팡 직구에서 꽤 무슨 향신료도 있고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. 느낌 자체는 무슨 인도 스페인 거네요. 우린 은근히 얘도 헤브라시 오일도 스페인 거였고 이것도 스페인 거였던 것 같은데 스페인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네, 멕시코가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네요. 스페인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 바디아도 지금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선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서 별로 돈 주고 산 적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태까지 제가 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500ml나 아니면 750ml 정도가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일도 너무 큰 용량을 사서 오래 쓰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적은 용량을 그때그때 바로 사서 쓰는 게 귀찮더라도 건강에는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1리터나 이런 건 안 쓰고 뭐 500ml 정도가 250ml는 너무 작아서 이 500ml 정도가 더 그냥 실용적인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막 750ml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제가 올리브 오일로 요리를 되게 많이 하진 않겠지만 아시겠지만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이 낮잖아요. 그래서
어떤 그 열로 요리하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어떤 샐러드 소스나 이런 쪽으로만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샐러드를 그렇게 또 막 되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니어서 굉장히 750ml 정도를 쓰게 되면 막 몇 달을 쓰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좀 찜찜해지는 거예요. 이 오일을 계속 먹어도 되는 것인가. 아, 근데 요즘엔 또 감바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먹다 보니까 감바스 몇 번 먹으면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그냥 확확 줄더라고요. 근데 또 그거는 네, 너무 확확 줄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 좀 아까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 좀 바글바글 끓여. 네, 그래서 한번 오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.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책을 읽은 지 하도 그런 오일에 관련된 책들도 읽은 지 좀 하도 오래돼가지고 부정확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대략적인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